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비극적인 코미디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김민호는 이 거대한 공간의 중앙에서 마치 왕처럼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그의 새로운 상대역인 유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의 오만함은 마치 잘 재단된 이탈리아 수트처럼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정확히 2주 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약혼식의 취소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위해 준비된 기만적인 잔치였다. 민호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고 수십 명의 상류층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밑에는 희미한 조롱의 기색이 깔려 있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연회장 구석, 어쩌면 가장 조용한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는 박희진에게 시선을 던졌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공개적인 수치심을 안겨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희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단순함이 오히려 주변의 과장된 화려함 속에서 돋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5년 동안의 관계와 1년간의 약혼 기간이 오늘 저녁 잔혹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가 무너지고 비참해지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단지 숨을 쉬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짝이 제 야망의 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전쟁터이고 저는 그곳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민호는 유라의 허리를 과시하듯 감싸 안으며 말했다. 유라가 고개를 숙여 수줍은 청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민호의 이 무례한 발언은 희진의 경력을 폄하하는 것이었으며 희진이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희진 씨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대신 서유라 씨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유라 씨는 제 사업과 제 삶에 꼭 필요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발언은 폭탄과 같았고 연회장에는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일부는 대화그룹의 후계자다운 오만함이라고 조용히 수긍했다. 민호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결정이 사업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지 단순한 감정적 변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희진은 테이블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민호가 방금 단순한 조수라고 묘사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 거리는 약 10m였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인생 전체를 걸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이 걸음은 그녀의 과거 삶의 끝이자 숨겨왔던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희진 씨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민호가 억지로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희진이 흐느껴 울거나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최소한 비참한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희진의 눈빛은 그를 관통하며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이 눈빛은 민호가 5년 동안 봐왔던 순종적이고 온화한 희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강철의 눈빛이었다. 희진은 민호와 유라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을 응시했다. 그 침묵은 천둥보다 더 시끄러웠다. 마침내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모두 집어삼키는 듯했다. 이해합니다. 김민호 씨. 그녀는 그를 약혼자가 아닌 직업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 호칭은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당신은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당신에게서 배우게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여 민호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희진의 반응에 완전히 어리둥절해졌다. 유라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고 미세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희진은 천천히 왼손에서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빼냈다. 그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반지를 집어던지는 대신 민호의 손에 직접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 행동은 공개적인 비난이나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폭발적인 반응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깔끔하고 단호한 거절의 제스처였고 그녀의 삶에서 민호의 존재가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의미했다. 저에게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파트너는 당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며 깨끗합니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김민호 씨, 저는 당신이 저를 경멸하는 순간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이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다. 그녀는 연회장의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등 뒤로 다시 속삭임과 술렁거림이 커져갔다. 희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곧고 굳건했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처럼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민호의 주변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제 박희진은 사라지고 오리온이 부활할 시간이었다. 호텔 밖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코트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경멸과 압도적인 결단력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고 운전기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급 주택가의 주소를 말했다. 그곳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던 유일한 사람, 즉 이준혁 GK코프의 CEO이자 그녀의 오랜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택시 뒷좌석에서 희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암호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그녀는 코드명 유니콘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했다. 임무 완료. 오리온이 돌아왔다. 지금 바로 연락 바람. 이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두 사람만이 아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희진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잠재력이 폭발하려는 전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복잡한 재무지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김민호의 사업적 기반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지만 희진은 수년 동안 민호의 사소한 부정행위와 무능력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 그녀는 민호가 항상 자신을 단순한 예쁜 장식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음에 감사했다. 그녀는 사실 그의 아버지 회사인 대화그룹의 핵심 금융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민호의 말은 마치 불꽃과 같았다. 그 불꽃은 희진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불꽃을 점화했다. 그녀의 과거 5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완벽한 사냥을 위한 정찰 기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정의를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호와 유라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도록 만들 것이었다. 이 계획은 잔인했지만 또한 냉철하고 전문적이었다. 택시가 멈추고 희진은 거대한 게이트가 있는 고급 빌라 단지 앞에 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인터폰을 눌렀다. 박희진입니다. 약속 없이 왔습니다. 이준혁 씨를 뵙고 싶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게이트가 열렸고 그녀는 건물 입구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고요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이준혁이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희진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준혁은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캐주얼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희진을 훑었고 그녀의 얼굴에 눈물 한 방울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친구였지만 그의 눈 속에는 친구 이상의 걱정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야, 오리온?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깊은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별명, 그녀의 본래 모습을 상징하는 이름을 불렀다. 희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눈물과 슬픔을 모두 털어냈고 이제 남은 것은 순수한 전략과 행동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가 약혼을 파기했어요. 아주 공개적으로요. 희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숨겨왔던 모든 정보를 사용할 때가 되었어요. 이준혁, 나에게 GK 콜피의 전략이사 자리를 줘요. 그리고 내가 김민호를 끝장낼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자원을 지원해줘요. 우리는 대화그룹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가 구축한 작은 제국을 무너뜨릴 거예요. 준혁은 천천히 희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희진아, 그는 이제 친구로서 그녀를 불렀다.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네 뒤에 있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나는 내일 당장 대화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과시하지 않고 단지 그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다. 희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서 단호한 빛이 번쩍였다. 아니, 민호에게는 스스로 무너질 기회를 줘야 해요. 그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그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았다. 이준혁, 계약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는 당신에게 내가 지난 5년 동안 모아온 귀중한 정보를 줄게요. 거래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준혁은 희진의 결의를 보았고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불사조가 마침내 깨어났음을 알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만족감과 숨겨진 기쁨이 뒤섞인 미소였다. 좋아, 오리온. 내일부터 너는 GK콜프의 전략이사야. 그리고 김민호는 이제 내 사냥감이야. 하지만 기억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고 그 포옹은 단순한 격려 이상이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보호적인 포옹이었다. 희진은 이 포옹의 깊이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준혁의 곁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서 있는 박희진의 모습은 방금 김민호에게 공개적으로 파혼당한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준혁의 넓은 거실에서 등불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불빛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비췄다. 그녀는 방금 민호에게서 받은 공개적인 굴욕을 연료 삼아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5년은 단순한 연애 기간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를 위한 철저한 정보 수집 기간이었음이 마침내 밝혀지고 있었다. 이준혁은 그녀의 곁에 서서 그의 친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동시에 솟아나는 희열을 느꼈다. 그는 희진의 진정한 힘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평범한 대화그룹의 하급 직원으로 가장한 것은 그들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박희진이지만 그녀가 금융계에서 사용했던 코드명은 오리온, 즉 밤하늘의 가장 빛나고 강력한 사냥꾼의 별자리였다. 오리온은 이제 다시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민호가 널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했을 때 네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그녀의 전략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 넌 그저 그 순간을 내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넌 정말 대단해. 희진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호는 항상 나를 단순하게 봤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순종적이고 예의 바른 그림자였죠. 내가 대화 그룹에 있었던 이유도 그의 주변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그의 모든 사소한 부정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나를 버리는 순간이야말로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모은 데이터는 엄청나요. 민호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고 하청업체를 협박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모든 증거가 암호화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희진은 휴대폰을 들어 그들의 은밀한 통신 채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호의 핵심은 대화그룹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의 개인적인 사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는 모욕적인 파운으로 나를 조롱했지만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그가 스스로 어떤 사람을 잃었는지 깨닫게 할 거예요. 준혁은 희진의 눈 속에서 불타는 결의를 보았다. 그는 수년 동안 그녀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그에게 경외감을 주었다. 그는 GK콜프의 CEO로서의 모든 힘과 자원을 그녀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아, 내가 널 전폭적으로 지원할게. 내일 아침 9시 GK콜프 본사로 와. 너의 새로운 직책은 전략 기획이사야. 너는 내 바로 아래에서 일하게 될 거고 너의 첫 번째 임무는 민호가 이끄는 대화그룹의 계열사 디파이낸셜의 잠재적 위험 분석이 될 거야. 희진은 이준혁의 결정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능력을 믿었고 무엇보다 그의 무조건적인 지지 뒤에 숨겨진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의 깊이를 애써 외면했다. 그녀에게 준혁은 언제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아군이자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믿음을 잃은 상태였고 준혁과의 관계를 순수한 동맹으로 유지하고 싶었다. 고마워, 준혁아. 희진은 그를 친구로서 불렀다. 하지만 명심해. 이건 사업이야.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돼. 특히 민호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말이야. 그녀는 선을 그었다. 그녀는 준혁의 눈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상처와 실망감을 보았지만 그는 곧바로 전문적인 미소로 그것을 감췄다. 준혁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 채 항상 그녀의 안전지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역할을 감당해왔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알았다. 알았어, 박 이사님. 그는 그녀의 새로운 직책을 사용하여 친구의 선을 존중했다. 하지만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마. 넌 오리온이야. 그리고 난 내 그림자야. 항상 내 뒤에서 널 지켜볼 거야. 김민호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없도록. 그의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약속이 아니라
수년 동안 희진에 대한 그의 감춰진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희진은 GK콜프의 웅장하고 현대적인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GK콜프는 이준혁의 지휘 아래 아시아 금융계를 뒤흔드는 대담한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희진이 그곳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이미 전날의 단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절제된 회색 수트를 입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차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예리한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복귀는 내부적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준혁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 비서진과 최고 경영진에게 소개했고 그녀의 직함은 그녀가 회사의 핵심 전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직원들은 CEO의 오랜 친구이자 새로운 전략이사에 대한 소문에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첫 프레젠테이션을 본 후 모든 의심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희진은 디파이낸셜의 재무 상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선보였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민호의 무능함이 회사의 운영에 어떻게 독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민호가 사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복잡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자금 세탁 방법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민호가 대화그룹의 엄격한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얼마나 교묘하게 행동했는지 드러냈다. 디파이낸셜은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민호 씨의 개인적인 도박판입니다. 희진은 냉철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떨림이 없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건물을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디파이낸셜의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그가 숨기려 했던 모든 작은 부정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그룹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그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혁은 프레젠테이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희진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고 전문적인 기업 전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인 상처를 그녀의 무기로 바꾸었고 그 무기는 어떤 강철보다도 강력했다. 준혁은 그녀의 분석을 보면서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늦게 희진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민호에게서 온 수많은 전화를 무시했다. 민호는 이제서야 희진이 GK컬프의 핵심 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예대인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희진은 그녀의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막 시작되었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그가 나에게 수치심을 주었으니 나는 그에게 파멸을 줄 거예요. 희진은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디파이낸셜의 주식 차트를 띄웠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조용하고 치명적인 금융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민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할 것이었고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냉정하게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연민이나 사랑의 잔재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오리온의 차가운 빛만이 존재했다. 6개월이 흘렀다. 박희진은 이제 더 이상 대화그룹의 낮은 직급에서 조용히 일하던 김민호의 순종적인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금융계에서 오리온으로 불리는 GK컬프의 전략 기획이사였다. 이 별명은 그녀의 예리한 분석 능력과 밤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별자리처럼 명확한 전략적 통찰력을 상징했다. 그녀의 외모와 태도 모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냉철함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희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금융 중심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속도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매일의 업무는 그녀에게 활력과 목적의식을 제공했다. 그녀가 민호의 그늘 아래에서 억눌렀던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 이준혁은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는 희진을 단순히 유능한 직원 이상으로 대했지만 그녀의 요청대로 그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전문적인 동맹의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준혁의 행동에는 친구 이상의 깊은 무언가가 항상 배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회의 일정을 조정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했으며 그녀가 지친 날에는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며칠 전 민호는 자신의 사업 부문인 디파이낸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금융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분노했다. 그 기사는 민호의 사업적 판단의 일관성 부족과 미묘한 재무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기사는 직접적으로 민호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했다. 이것은 희진의 계획 중 첫 번째 단계인 압력 조성의 시작이었다. 민호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기사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기자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GK 코올프의 익명의 분석가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민호는 희진이 GK 코올프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 조직의 심장부에서 이러한 전략적인 공격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희진을 한때 자신이 버린 단순하고 감정적인 여자로 얕잡아 보고 있었다. 희진이가 나에게 복수하려는 거라고? 그럴 능력이 있을 리 없어. 그저 준혁이의 뒷배를 믿고 설치는 것뿐이야. 그녀는 나처럼 복잡한 금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민호는 자신의 새로운 약혼 여인서 유라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유라는 민호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희진의 빠른 상승세에 대한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그녀는 희진을 단순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과 냉철함이 주는 위협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희진은 민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민호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다. 그것은 디파이낸셜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규모의 전략적 투자 철회였다. 이 움직임은 민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사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잘게 썰어 천천히 죽이는 냉정한 독과 같았다. 준혁은 희진의 계획 실행을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를 완벽하게 해냈고 그녀의 행동은 항상 법적, 윤리적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뒤에서 그녀의 과거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민호가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희진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을 때 준혁의 팀은 그 모든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정보를 왜곡했다. 그 결과 민호는 희진의 현재의 권력이 순전히 준혁의 도움 덕분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희진의 성공은 그녀의 내면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여전히 민호가 남긴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이래서의 성취감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전략적이고 강력한 여성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준혁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깊은 감정을 회피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희진은 야근 중인 준혁의 사무실에 들렀다. 그녀는 그에게 디파이낸셜의 다음 단계 공격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 보고서에는 민호가 하청업체에게 했던 부당한 거래 내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출되면 대화그룹 전체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준혁은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두고 그녀를 응시했다. 너 정말 쉬지 않는구나. 희진아, 잠깐이라도 긴장을 풀어야 해. 너의 복수는 성공할 거야. 넌 이미 이겼어.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 순간 그는 냉철한 CEO가 아닌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는 친구의 모습이었다. 그의 걱정은 순수했고 희진은 그 깊은 관심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긴장을 풀면 민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될 거예요. 희진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난 후에 그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는 나를 너무 쉽게 버렸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희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 하지만 기억해. 너의 가치는 민호의 파멸에 달려있지 않아. 너는 이미 너의 능력으로 증명했어. 내가 너를 지켜보는 것은 네가 복수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다시 웃는 것을 보기 위함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희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희진은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 경직되었지만 곧 몸을 이완시켰다. 그녀는 준혁의 변함없는 지지에 대해 깊이 감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에 다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민호의 배신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의 그림자는 그녀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있었다. 김민호와서 유라의 화려한 약혼 파티는 서울의 가장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에서 열렸다. 파티의 목적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민호가 대화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가 이전의 약혼 여인 박희진을 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갔음을 대중에게 과시하는 것이었다. 민호는 완벽한 이탈리아 수트 차림으로 유라의 팔짱을 끼고 만족감에 젖어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확신했다. 민호의 시선이 연회장 입구에 닿았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르던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마치 그의 심장이 일순간 멈춘 듯한 충격이었다.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남녀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GK콜프의 CEO 이준혁과 그의 파트너였다. 이준혁의 옆에는 6개월 전 민호가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 여자 박희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가 알던 희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맞춤 제작된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그녀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곧았고 그녀의 눈빛은 무관심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녀는 마치 왕궁의 여왕처럼 보였다. 민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박희진? 그녀가 왜 여기에? 감히 이준혁 옆에 서 있다니? 저 옷차림과 저 분위기는 뭐지? 내가 알던 그 수수한 여자가 맞는가? 그는 의심했지만 이준혁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보호하듯 걷는 모습은 그가 억지로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였다. 준혁의 행동은 단순한 동료의 이상을 보여주었다. 유라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희진을 단순한 희생양으로 여겼지만 이제 희진은 그녀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금융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여자가 그 대단한 GK 콜프 이사라니? 김민호가 버린 여자라고? 정말 눈이 멀었군. 이준혁이 그녀에게 완전히 빠진 것 같아. 희진은 민호와 유라가 서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과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준혁의 확고한 지지라는 무적의 방패가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이 순간 느끼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질투를 모두 느끼기를 원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본 대가에 대한 첫 번째 청구서였다. 마침내 두 그룹은 마주섰다. 민호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희진, 네가 여기 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보다는 당황함이 더 컸다. 그는 그녀가 이 파티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아마도 어느 구석에서 울고 있거나 평범한 일상에 파묻혀 지낼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이준혁은 희진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희진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를 향한 어떤 감정의 잔재도 담고 있지 않았다. 김민호 씨, 축하합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격식 있는 말투로 말했다. 저는 GK 콜프의 전략이사로서 이준혁 CEO와 함께 대화그룹과의 잠재적인 투자 협력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귀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녀는 그를 약혼자가 아닌 단순한 김민호 씨로 불렀고 그녀의 참석 목적은 순수한 사업이었다. 이 발언은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화그룹이 GK 콜프와 협력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뉴스였지만 그 중심에 희진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다. 민호는 GK 콜프와의 협력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희진의 발언은 그녀가 이미 그 협력의 핵심 인물임을 명확히 했다. 민호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모든 환상을 잃었다. 이준혁 대표님, 이 여자는 제 전 약혼녀일 뿐입니다. 민호가 당황하여 준혁에게 황급히 말했다. 그는 희진의 존재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그의 말은 오직 그의 패배감을 강조할 뿐이었다. 준혁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민호를 압도했다. 준혁은 희진을 향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민호 씨. 준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이사님은 GK 콜피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입니다. 저는 그녀를 파트너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전 약혼녀라고 부르는 방식은 대화그룹의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준혁의 공개적인 보호는 희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유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희진 씨, 사업을 핑계로 개인적인 감정을 여기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민호 씨를 잊지 못하고 복수하려는 것 아닙니까? 유라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희진의 약점을 건드리려 했지만 이 시도는 희진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희진은 이미 감정의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희진은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무관심했다. 서유라 씨,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정이 없으며 김민호 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지 GK 콜프의 이사로서 귀사의 재무 상태와 전략적 위험을 분석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제게 당신들은 그저 분석 대상일 뿐입니다. 그녀의 직업적인 냉철함은 유라의 개인적인 비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 순간 민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의 오만함은 충격으로 대체되었고 그는 희진의 차가운 눈빛에서 다가올 재앙의 그림자를 보았다. 희진은 이 대면을 통해 민호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파티는 그녀의 무대였다. 약혼 파티에서의 굴욕적인 대면 이후 김민호의 오만함은 통제 불가능한 집착과 분노로 변했다. 그는 밤낮으로 박희진의 새로운 지위와 이준혁과의 관계를 파헤치려 했다. 민호는 자신의 옛 약혼녀가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변모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여자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냉철한 경멸은 그를 괴롭혔다. 민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희진이 GK 콜프의 이사 자리를 얻기 위해 이준혁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흠집을 내어 그녀의 명성을 더럽히고 GK 콜프 내에서의 그녀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민호에게 희진은 이제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남성성에 도전하는 위험한 적이었다. 하지만 민호가 파헤치려 할수록 희진의 과거는 더욱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가 대화그룹에 입사하기 전에 경력, 학력, 사적인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민호의 탐정들이 가져온 것은 대부분 희진이 준혁을 만나기 전까지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대한 것뿐이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이준혁의 그림자 같은 보호가 있었다. 그는 희진이 민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동안 그녀의 개인적인 방패 역할을 자처했다. 준혁은 민호의 모든 탐문 시도를 미리 감지했고 희진의 과거를 보호하기 위해 GK 콜프의 보안팀과 법무팀을 동원했다. 그는 민호가 희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으며 이는 단순한 사업적 배려를 넘어선 지독한 개인적인 집착에 가까웠다. 어느 날 민호는 희진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녀를 모욕하려 시도했다. 네가 준혁이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네 과거의 흔적이 사라지는 줄 알아? 너는 여전히 내가 버린 여자일 뿐이야. 내가 너를 다시 내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그의 메시지는 교활하고 위협적이었으며 희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을 건드리려 했다. 희진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준혁에게 답장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호가 이틀 안에 대화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W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준혁에게 보고했다. 민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는 이제 계산을 할 능력을 잃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그 복수는 결국 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예요. 준혁은 희진의 안전을 더욱 염려했다. 그는 희진에게 개인 경호원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희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건 너무 과장된 행동이에요, 준혁아. 민호는 겁쟁이에요. 그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할 용기는 없어요. 그는 내가 나약해지는 것을 보길 원할 뿐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스스로 승리했다고 착각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갈등이 일어났다. 희진을 향한 그의 오랜 사랑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본능과 충돌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길 원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다시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진에 대한 걱정과 그녀의 통제된 감정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아군이자 그녀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고 싶었다. 민호의 집착적인 행동은 곧 절정에 달했다. 그는 희진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으려 했다. 그는 GK 코올프의 하급 직원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려 했고
이 행동은 즉시 준혁의 보안 시스템에 포착되었다. 준혁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민호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호가 고용한 직원에게 접근하여 민호의 시도가 이미 GK 컬프에 의해 감지되었음을 알렸다. 준혁은 민호에게 익명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범죄입니다. GK 컬프는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님을 건드리면 당신의 가족 회사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메시지는 민호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적수가 단순한 희진이 아니라 전능한 GK 코프 자체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희진은 준혁의 보호적인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막대한 권력을 얼마나 기꺼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한 후 희진은 준혁의 사무실에서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학 시절 웃고 있는 희진과 그 옆에서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준혁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그녀가 과거에 외면했던 준혁의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희진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준혁의 감정을 오랜 친구로서의 우정으로만 해석하려 했지만 이 사진은 그녀의 모든 가정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호의 배신으로 인해 사랑과 신뢰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지만 준혁의 변함없는 헌신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새로운 감정적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준혁의 책상 위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은 박희진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오랫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을 응시했다. 사진 속 대학 시절의 준혁은 이미 그녀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고 희진은 자신이 민호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조차 준혁의 그림자 같은 애정이 자신을 감싸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민호의 배신이 남긴 냉소주의는 준혁의 변함없는 진심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감정적 혼란은 전략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희진은 자신의 전문성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민호가 자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가장 치명적인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W 프로젝트가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사실은 깊은 재정적 결함과 불법적인 하청 계약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민호가 그 프로젝트에 완전히 매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디파이낸셜의 신용 등급 하락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것입니다. 희진은 GK 컬프의 전략회의에서 냉철하게 발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민호는 W 프로젝트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을 조성하여 그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숨긴 재무적 부정행위를 폭로하여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으며 민호의 오만함과 탐욕을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었다. 준혁은 희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지성과 결단력에 경외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희진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 복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희진은 복잡한 금융거래의 덫을 놓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다. 그녀는 민호가 이미 저지른 소규모의 부패 행위를 은폐하는 데 사용했던 회계장부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W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처럼 보이도록 시장의 신호를 조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민호가 자신을 구원할 기회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 더 깊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심리전의 극치였다. 민호는 희진의 이 정교한 조작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했고 그의 자만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W 프로젝트에 더 많은 대출을 끌어들였고 이 자금 중 일부는 유라와의 호화로운 결혼 준비에 유용되면서 그의 위험을 극대화시켰다. 그는 이제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스스로는 왕좌에 오르고 있다고 믿었다. 한편 준혁은 희진의 업무를 지켜보면서도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조심스럽게 개입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업무 외적인 대화를 시도했고 그녀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었다. 네가 하는 복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니, 희진아? 준혁의 질문은 그녀의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었고 이는 희진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희진은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어, 준혁아. 나는 너무 오랫동안 민호에게 복수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를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평온해지고 싶어.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워.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내적 투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이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본래 자신의 일부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때 준혁은 용기를 내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너의 평온함을 원해, 희진아. 네가 평범한 사람이든 오리온이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사진을 봤다면 알겠지만 나는 네가 민호에게 가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친구였던 아주 어릴 때부터 너를 사랑해왔어. 나는 네가 나를 거부할까 두려워 감히 고백하지 못했을 뿐이야.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은 희진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깊은 눈을 보았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상처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호의 거짓 사랑과 준혁의 침묵하는 진실이 강렬하게 대비되었다. 준혁아, 희진은 겨우 말을 이었다. 나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사랑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어. 너의 마음을 알지만 지금은 복수가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희진아. 네가 이 전쟁을 끝내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너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야. 너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의 헌신은 그녀의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 순간 희진은 자신이 민호가 아닌 준혁에게 진 빚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민호를 향한 증오뿐만 아니라 준혁의 사랑에 대한 책임감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W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발표가 있는 날, 김민호는 승리의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약혼 여서 유라와 함께 대화 그룹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다. 민호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와 대규모 대출 승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이 대화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박희진의 정교한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대화그룹의 핵심 경영진과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GK콜프의 이준혁 CEO와 박희진 전략기획이사 역시 투자 파트너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호는 희진을 곁눈질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개인적인 복수의 대상이 아닌 분석 대상으로서만 대하고 있었다. 이준혁은 희진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며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민호가 W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화려하고 과장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희진은 조용히 그의 모든 발언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냉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민호의 허점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잠시 동안 긍정적인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이 순간을 즐겼지만 그 침묵은 희진이 폭풍을 시작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다. GK콜프의 박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의 위험 분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화그룹의 한 고위 이사가 희진에게 질문했다. 민호는 희진이 그저 형식적인 칭찬만 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희진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회의실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 민호에게 버려진 비참한 여인이 아닌 금융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전략가 그 자체였다. 감사합니다. W 프로젝트의 표면적인 수익성은 매력적입니다. 희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GK콜프의 심층 분석 결과 김민호 이사님께서 보고하신 재무 데이터에는 심각한 불일치와 미표시 부채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하청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와 불법적인 자금 전용의 증거가 명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폭탄 선언과 같았다. 민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희진, 네가 감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건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함으로 떨렸다. 그는 희진이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행동들이 공개적으로 폭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희진은 민호의 감정적인 폭발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민호가 수년 동안 은밀하게 사용해온 복잡한 계좌 이체 기록과 위조된 계약서 사본들이 띄워졌다. 이것들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김 이사님께서 디파이낸셜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부패 행위는 W 프로젝트의 재정적 위험을 심각하게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화그룹 전체의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대화그룹의 이사들은 민호의 무능함과 부패에 경악했다. 민호는 희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냉철한 시선으로 그를 막아섰다. 준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과 눈빛은 민호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네가 이 여자를 건드리면 네가 서 있는 이 회의실 건물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박 이사님의 분석은 매우 정확하고 제시된 증거는 충분한 신뢰도를 가집니다. 준혁이 나지막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GK콜프는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상 우리는 김민호 이사님이 관련된 모든 투자 협력을 즉시 재검토할 것입니다. 대화그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향후 관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준혁의 발언은 민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민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희진,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고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희진은 마침내 그를 향해 짧고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김민호 씨.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것은 당신이 사업적 윤리를 무시하고 당신의 오만함과 무능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대화그룹과 시장에 보여준 것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당신은 당신의 무덤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민호에게 마지막 못을 박는 것과 같았다. 민호는 무너져 내렸고 회의실은 대화그룹 이사들의 격렬한 논쟁과 민호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찼다. 이 순간 희진은 자신을 희생하고 숨겨왔던 모든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준혁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호의 파멸을 확인한 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준혁을 향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서 희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찾았다. 대화그룹 회의실에서의 폭로는 지진과 같았다. 김민호의 몰락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그날 오후 대화그룹 이사회는 그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그가 저지른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감사를 즉시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민호를 희생양으로 삼는 잔혹하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을 가진 후계자가 아니라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고립된 개인일 뿐이었다. 민호가 회의실을 떠날 때 그는 초췌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희진을 얕잡아 보았지만 그녀의 냉철한 전략과 전문성을 간과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의 파멸은 스스로 자초한 오만함의 결과였다. 서유라는 민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즉시 그를 떠났다. 그녀는 권력과 부를 쫓았을 뿐 몰락한 남자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민호는 이제 돈도 지위도 심지어 그를 지지해줄 사람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유라의 냉정한 배신은 민호에게 희진의 복수보다 더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버리고 가짜와 탐욕을 선택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다. 박희진은 회의실을 떠나 이준혁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예상했던 격렬한 기쁨이나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피로감과 고요한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복수라는 목적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이제 목적을 잃은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준혁은 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의 포옹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노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위로를 담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희진은 마침내 그동안 억눌러왔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수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끝났어, 희진아. 준혁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너는 해냈어. 너는 네 자신을 증명했고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줬어. 이제 너는 자유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준혁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다. 그는 그녀가 이룬 성과를 인정해 주었고 그녀의 감정적 해방을 중요시했다. 희진은 준혁의 품에서 벗어나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를 증오했어요, 준혁아. 하지만 그를 무너뜨리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 자신의 가치를 복수를 통해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준혁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정의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진 능력과 너의 마음 속에 있어, 희진아, 준혁이 말했다.
그는 희진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너는 복수심 때문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강했던 사람이야. 민호는 그 강인함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 그 어둠에서 벗어나 내 빛을 세상에 보여줘. 나는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항상 내 곁에서 널 비춰줄 거야. 그날 저녁, 준혁은 희진을 자신의 빌라로 데려왔다. 그곳은 희진이 처음 그를 찾아와 복수를 요청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편안하게 앉아 와인을 마셨고 사업이나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누었다. 희진은 준혁의 변함없는 진심과 인내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희진은 준혁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치유와 행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희진은 민호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안정함과 소외감과는 달리 준혁의 곁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곳이 바로 여기, 오랫동안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곳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종류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김민호의 몰락 이후 몇 주가 흘렀다. 박희진은 GK콜프의 전략기획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했지만 그녀의 업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냉기가 아닌 순수한 전문성과 성취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끝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 특히 이준혁과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할 준비를 해야 했다. 민호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불씨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어느 저녁, 희진과 준혁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업 전략이나 민호의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다. 준혁은 희진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그녀의 옆을 지켜온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의 사랑은 격렬한 열정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변함없는 헌신과 믿음이었다. 나는 네가 민호에게 가기 전부터 네가 스스로를 낮추고 평범한 삶을 택했을 때조차도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 희진아, 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네가 나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네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너를 상처 입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랐어. 내가 한 모든 일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어. 희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민호의 거짓사랑과 소유욕에 속았고 그 결과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방어벽을 세웠다. 그녀는 준혁의 진심을 보았지만 다시 배신당할까 두려워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의심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 준혁아. 사랑이라는 것이 안전하고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 내가 너에게 완전히 의지한다면 네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준혁은 천천히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희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너의 안전지대야, 희진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네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할 수 있어. 우리의 관계는 민호와의 관계와는 달라. 그것은 너의 능력에 대한 존중과 너의 상처에 대한 이해 위에 세워질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희진은 준혁에게 민호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불신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지 털어놓았다. 준혁은 그녀의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고 그녀의 상처를 판단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를 주었다. 희진은 준혁의 헌신적인 사랑이
자신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이 반드시 고통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준혁을 통해 배웠다. 그녀의 복수가 민호에게 정의를 가져왔다면 준혁의 사랑은 그녀 자신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왔다. 며칠 후 희진은 준혁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준혁의 사무실을 찾아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혁, 나는 너를 믿기로 결정했어. 네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것처럼 나도 이제 너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만 명심해줘. 나는 이제 너의 파트너야.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는 약혼녀가 아니라 너와 동등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동반자이고 싶어. 준혁은 희진의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희진에게 다가갔고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다. 이 포옹은 단순한 친구의 포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기다림과 헌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두 영혼의 결합을 상징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복수라는 목적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사랑은 대중의 시선이나 사회적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GK 코르프의 가장 강력한 경영진으로서 함께 일했고 퇴근 후에는 서로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다. 희진은 자신의 삶에서 민호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고 그녀의 미래는 준혁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녀 자신의 놀라운 성공으로 가득 채워졌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희진은 이제 단순한 전략 기획 이사를 넘어 GK 콜프의 아시아 지부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이름은 금융계에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GK 콜프를 새로운 차원의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제국을 구축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민호에게서 받은 모욕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의미 있는 복수였다. 이준혁과의 관계는 견고하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업계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나약함에서 비롯된 의존이 아니라 동등한 두 파트너의 상호 존중과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희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고 준혁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꽃피웠다. 그들의 성공을 기념하는 대규모 금융 포럼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희진은 연단에 올라 GK 콜피의 다음 5개년 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그녀의 연설은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 우아함, 그리고 그녀의 모든 성취에서 나오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준혁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었다. 그 행사의 리셉션 장소, 가장자리의 그림자 속에는 초라한 모습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김민호였다. 몰락 후 그는 대화 그룹에서 완전히 축출되었고 그의 부패 스캔들은 그의 명성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는 이제 겨우 작은 무역회사의 하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희진이 있는 이 고급 리셉션에는 억지로 파트너의 짐꾼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희진이 연단에서 내려와 군중들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세계적인 거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그 미소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6개월 전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태양처럼 빛났고 민호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다. 그때 희진이 준혁과 함께 리셉션 중앙을 가로질렀다. 민호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희진은 민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준혁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그 앞을 지나쳤다. 민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자신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의 잔재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민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일 뿐이었다. 이 순간 민호는 진정으로 승지했어했다.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충격이나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보석을 쓰레기처럼 버렸는지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약혼녀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었던 지성, 충성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진은 그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 민호는 그제야 희진이 파혼 당시 했던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 저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 말을 비웃었지만 이제 그 말의 잔인한 진실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했다. 그는 돈과 지위 그리고 가짜 사랑을 위해 진정한 가치를 버렸고 그 결과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의 실패는 희진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희진은 준혁과 함께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롭지, 준혁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강하게 쥐었다. 응, 희진아, 너는 너의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내 자신의 별을 찾았어. 나는 내 곁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 너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야. 희진은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이제 막 피어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준혁아. 너의 헌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복수심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고마워.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나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 그녀는 이제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다.